안녕하세요. 제이라 성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네, 제풀미 오늘 1월 30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네, 뭐 미국 시장도 예. 강하게 올라오고 그래서 저도 조금 마음 편하게 주말에 보냈던 것 같습니다. S&P 500과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을 월요일마다 체크를 해보는 시간이고요. 제가 주말에 뭐 좀 책을 쓰고 있었는데 이게 저거 하다 보니까 참 우리가 주식 시장에 있어서 뭐 98년 이후로는 우리가 25년 동안 7번밖에 안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미국 시장은 한 42년 동안 한 9번인가 밖에 안 빠졌어요. 그 2번도 굉장히 미미하게 빠졌고요. 근데 왜 이렇게 오르기만 한 시장에서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없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쌀 때 팔고 비쌀 때 쫓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결론이 뭐였냐면 밸류에이션 능력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적었었는데 이 밸류에이션 능력이 없다 보면 자꾸만 이 밸류에이션을 안 해보고 주가를 하락시키는 그 원인 분석에 너무 많이 매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마다 S&P 500과 코스피의 이 밸류에이션 지표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 뭐 매크로 변수 이런 것들 체크해 드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오늘 또 우리 최강무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전무님 말씀하신 밸류에이션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엄청 중요하죠.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구간에서 1929년, 30년 대공황이 오기 전에 그 대공황을 보통 고점에서 잡아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요. 네. 맞아요. 그런 쇼크가 왔을 때 전체적인 이제 평균이 이제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999년, 2000년 초에 나스닥의 고점 5,100을 샀을 때 그 5,100을 회복하는데 15년이 걸렸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5,100이 1,100 갔다가 다시 5,000 오는데 거의 15년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밸류에이션입니다. 네. 그 밸류에이션에 잣대가 없으니까 자꾸만 방금 말씀하셨던 이 100년 그 100년 사실 수 있나요? 100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100년 못 삽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뭐 말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수명이 얼마일까요? 한 85세? 85세? 남궁주인 몇 세일 것 같아요? 75, 80 되죠. 우성이나 83. 83? 이 대표는 70대 후반. 70대 후반. 지호. 예, 80 정도. 네, 네, 80.5세. 그래요? 고요. 여자 평균은 얼마일까요? 여자 얼마일까요? 여자는 좀 많이 살 것 같아요. 5년 정도 더 살지 않을까요? 85세 정도? 예, 맞습니다. 86.5세. 그래서 우리나라 그 21년 기준이고요. 83.5세가 평균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평균이고 실제로는 그죠. 뭐 60세에 돌아가시는 분들 또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 뭐 그래 봤을 때 우리가 투자하는 기간이 좀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그렇죠. 장기적으로 주식을 조금이라도 일찍 워런 버핏처럼 뭐 11살 때부터 하면 제일 좋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재테크를 너무 늦게 시작하시잖아요. 그죠? 거의 은퇴하실 때쯤 내가 노후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투자로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해서 보면 50세 전후에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좀 많이 늦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또 이 시클리컬 기업들이 많아서 특히나 이제 밸류에이션 트레이딩을 잘해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는 시클리컬 주식이 많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 트레이딩이 또 어려워요. 이익이 안 날 때 사야 되고 이익이 많이 날 때 또 팔아야 되는 그런 트레이딩의 또 묘를 우리가 발휘를 해야 되는데 미국 시장은 그나마 이 혁신을 이끌어가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대한 장기 투자가 또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기업의 성장에 대한 시간에도 투자해야 되지만 항상
밸류에이션을 좀 체크하면서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서설이 길었는데 1주 보면은 2.5%가 S&P 500이 올랐고요. 12개월 포드 EPS는 0.5%가 빠졌는데 지난주에 인텔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인텔이 일주일 사이에 이익 추정치가 50% 이상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인텔이 그 100빌리언이 넘는 회사인데 100빌리언인가? 100조가 넘는 회사인데 이익 추정치가 50% 이상 빠졌기 때문에 분명히 전체 S&P 500에 영향을 줬을 것 같고요. 그리고 YTD로는 S&P 500이 6.0% 올랐고요. 그리고 EPS는 1.3%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적 시즌 돌입해서 조금씩 하향 조정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이 추정치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27일 기준으로 PER이 18배에 거래가 되고 있고 PBR은 한 4.1배 그리고 ROE는 22.86%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률로는 테크주들을 좋았고요. 애플 5.8%, 마이크로소프트 3.3%, 구글 1.4%, 아마존 5.1%, 테슬라가 한 주간 33%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올랐고요. 한 주에만 33% 올랐네요. 한 주간 이번 주에. 예, 그렇습니다. 예. 메타가 14%, 엔비디아가 14%, 그리고 나머지 P&G 1.7%가 하락을 했고요. JP모건 3.9%가 올랐습니다. 이익 추정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텔에서 크게 그 하향 조정이 됐고요. 아마존 같은 게 한 7.7%가 이익 추정치가 올랐는데 이번 주에 실적 나오는 거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테슬라는 조금씩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애플이 23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4.2배, 구글이 17배 그리고 메타가 14배. 아마존 34배인데 테슬라가 20배 후반까지 갔다가 40배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네. 엔비디아가 47.1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섹터 흐름으로 보면 여전히 주간 기준으로도 그렇고 YTD도 그렇고 IT, 반도체, 자유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이런 S&P 500 내 주력 섹터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은 연초 이후 16.3%가 올랐어요. 네. 그래서 가장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 금주에는 고용비용 지수 그리고 졸트 보고서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서 FOMC 미팅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금요일에 목요일 금요일에 몰려있는 빅테크의 실적 발표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 아마존, 알파벳, 애플 이런 것들의 실적 발표가 몰려 있어서 굉장히 분주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반등에 시장이 어느 정도 약간 이제 그 극도의 공포감에서 벗어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그 기업의 어떤 경쟁력과 성장력을 시장이 검증을 해주는데 이번에 가장 강하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테슬라의 성장성은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참 공부를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죠? 실적 발표를 뜯어보면서 그 16.8%라는 그 타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면서 펀더멘탈이 되게 강하구나라는 거 알았었는데 23배까지 빠졌다가 지금 40배까지 올라왔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테슬라의 반등이 강해서 정말 다행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보면은 3.5% 그리고 2년물 4.2% 해서 크게 변화는 없고요. 장단기 차가 한 69bp, 70bp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한때는 이게 89bp, 90bp까지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확대됐다가 조금 올라오는 그림이고요. 거기 이제 10년물 마이너스 2년물 보면은
그래프를 보면 조금 반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2.31%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실질 금리는 1.18%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채는 4.3% 그리고 회사채 트리플 A는 4.3% 그리고 BAA는 5.4% 이렇게 기록을 해서 주간 기준으로는 크게 뭐 변화는 없고요. 하이힐드하고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이번 주에도 또 하락을 했는데 하이힐드가 7.97%를 기록을 했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4.23% 그래서 12bp가 주간 기준으로 빠졌는데 밑에 하이힐드 스프레드 보면은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극도로 낮았을 때는 한 3% 초반까지 가거든요. 그래요? 예, 한 3% 초반까지 가기 때문에 이건 일단은 여기에서 더 빠져서 3%뭐 초반까지 가면은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될 구간이겠지만 이 스프레드 하이힐드 스프레드만 본다면 지금은 아직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 PER이 한 18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부에서는 뭐 평균치를 넘어선 비싼 구간에 돌입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은 PER이라는 거는 뭐 이론적으로나 뭐 실질적으로 봤을 때 금리하고 성장률하고 영향을 받기 그렇죠. 때문에 네.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여기서 뭐 이익이 턴어라운드하는 강도가 강하다면 PER 수준은 다시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금리 수준에 따라서 PER 멀티플이 더 받아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단순히 지금 18배니까 평균에 비해서 비싸니까 비싸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네. 확대 해석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품 시장 보면은 79.7불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유가가 그리고 주간 기준으로 2.4%가 하락을 했습니다. 리우 카운트가 한 4기 정도 빠져서 609기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구리가 4.22불, 0.7%가 하락을 했고요. 천연가스가 2.85불, 이것도 주간 기준으로 6%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주간 기준으로 17.2%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거의 2022년 초 부분도 이제 거의 이제 깰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천연가스 부분은 이 정도 가격에서 이제 등락하더라도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외환 시장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0.1%가 주간 기준으로 빠졌고요. 그래서 101.9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원 환율은 0.1%가 올라서 1229.6원. 굉장히 뭐 낮은 레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밸류에이션 보면은 지난주에 거래일 수가 3일이었잖아요. 네. 3일이었는데 그 3일 동안 3.7%가 올랐어요.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EPS가 간만에 0.1%가 주간 기준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 요인의 주요 팩터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요? 예, 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밑으로 조금 내려가서 보시면은 네. 포워드 EPS를 각각 그려왔거든요. 그런데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1.3% 증가한 걸로 나오네요. 예, 밑에 네. 한번 보시겠어요? 예, 네. 보시면은 밑에 옆에 이제 삼성전자고 그리고 하이닉스인데 바닥 찍고 조금씩 반등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데요? 예, 똑같은 모양을 아니, 제가 이거 잘못 잘못 가졌는데 바꿔놓겠습니다. 예. 그 흐름은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마이너스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쪽에서 조금 마이너스 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모습이고. 예, 삼성전자도 좀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들이 코스피 전체 12개월 포워드 EPS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보면은 YTD로 한 11.1%가 올랐어요. 그리고 EPS는 3.6%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1월 27일 기준으로 보면은 코스피 PER은 12.2배를 기록을 하고 있고 PBR은 0.9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매번 예. 이 주식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예. 우리나라 증권사에 이제 전략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익이 많이 안 나올 때 PER을 곱하면서 그렇죠. PER이 여전히 높다라는 얘기를 2020년 코로나 직후에도 그 얘기를 하시고 예, 맞습니다. 매번 이제 시장이 바닥을 칠 때마다 그 이익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계속 PER을 곱하면서 여전히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또 봤었거든요. 지금 PER이 12배인데 그게 이제 우리 코스피가 3,300 갔을 때도 12배였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거는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래 사이클 기업이 많은 기업들 우리가 고퍼에 사가지고 저퍼에 판다라는 게 너무나 이제 기본적인 이제 하나의 투자 전략인데 이익이 빠지면서 PER이 이제 같이 처음에는 주가도 같이 빠지다가 어느 순간 보면 이제 포워드 EPS를 예상을 하면서 그렇죠. 이제는 6개월 1년 뒤에는 이익이 돌아설 거야. 그걸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익은 빠지지만 주가는 돌아서면서 이제 PER이 높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나중에 이익이 쫓아오면서 그죠? 이 주가를 이제 밀어 올리는. 그러면서 이제 PER이 정상화되죠. 그러니까요. 정상화되고 나중에는 이익이 많이 나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면서 PER이 왜 뭐야 이거 왜 6배밖에 안 나와 이럴 때 오히려 고점인 건데 그때도 또 PER 또 곱하면서 평균 PER이 뭐 12배면 뭐 3,600, 4,000 간다. 이게 말이 안 맞듯이 이 부분은 증권사에서 조금 전략하시는 분들은 PER 적용하실 때 좀 조심해서 적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장이나 섹터나 기업에 따라서 PER을 보는 어떤 메커니즘이 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가려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사실 이익의 안정성이 좀 떨어지거나 시클리컬한 측면이 큰 섹터나 큰 나라나 큰 기업에서는 PBR을 보는 게 맞는 거 같고요. PBR은 이제 훨씬 더 이제 안정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에서도 보면은 PER이 21.7배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EPS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아예 안 나오고요. 그렇지만 여기 PBR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1.3배에 거래되고 있고 하이닉스가 1.0배에 거래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레인지 상에서 PBR 레인지로 판단을 하시는 게 더 유효한 지표가 아닌가 전략이죠.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LG엔솔, 하이닉스, 그리고 LG화학,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류의 시총 상위주 위주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 5일이라는 말은 설 전에 이틀하고 그렇죠. 설 이후에 3일을 합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블룸버그에서는 5일로 그냥 일괄적으로 끊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아까 밸류에이션 얘기했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은 이제 PBR 지표가 더 유효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LG화학은 17.2배 그리고 네이버는 27배, 카카오는 46배, 현대차 5.4배, 기아차 4.5배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요 밑에 이거 고쳐야 되겠네요. 제가 잘못 가져왔는데 그리고 국내 금리하고 증시 주변 자금 보면은 국내 금리는 한 3.3% 10년물 기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3년물은 3.28%를 기록을 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여기 좀 잘못됐는데 2bp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플러스 2bp고요. 미국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그죠? 약간 70bp인데. 그렇죠. 약간 역전됐다가 우리나라도 다시 이제
양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증시 주변 자금은 45.8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간 기준으로 1.6조가 들어왔고요. 네. 신용융자는 16.1조 원으로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은 이게 최근에 변동성이 심한 편이긴 한데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오는 편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특히 좀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16.2조가 거래가 됐는데 주간 기준으로 5.3조가 늘었고요. 거래소는 9.0조 그리고 코스닥은 7.5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 고객 투자자 예탁금이 1.6조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 1월 달 예. 외국인이 지금 7개월 동안 예. 15조를 샀어요. 15조. 예, 작년 하반기에만 9.3조 정도 샀고요. 지금 1월 달에 6조 이상을 사버렸거든요. 예. 근데 그걸 누군가 팔아서 이제 산 거잖아요. 예. 누가 팔았나 보면 결국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예, 그 오래된 그 침체 구간을 못 견디시고 그리고 뭐 환율이 1,500원 넘어갈 거다 또 여러 가지 이제 좀 비관적인 전망 때문에 너무 좀 주식을 일찍 파시는 것 같아서 제가 뭐 좀 기다렸다가 파시는 게 낫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긴 했지만 그 좀 많이 틀리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런데 2월 달에 기회가 한번 올라탈 기회가 있다라고 보니까요. 그 저희 회사에 그 3억 이상이 안 돼서 투자를 못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작년 그 자문 서비스 뭐 이런 것도 그 론칭을 했습니다. 예. 그 자문 서비스가 삼성증권하고 KB증권이죠. 네, 그 자문 서비스는 그 증권사 앱 들어가서 보시면 그 뭐 얼마 안 합니다. 가입 금액도 제한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자문 서비스를 쉽게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랩 같은 거는 KB, 삼성, KB하고 DB. KB하고 DB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증권에 보시면 랩 상품도 있는데 최저가입 금액이 3천만 원이죠.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번 단기적인 눌림목이 나왔을 때 어떤 주식을 사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그런 자문 서비스나 일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 뭐 시장에 그 한 목소리로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하는 목소리는 없고요. 여전히 이제 비관적인 목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아직까지 그 센티멘트 상으로 봤을 때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네, 제가 주말에도 이런저런 그 약세론자, 강세론자 얘기를 쭉 다 들어보는데 강세론자는 없어요. 일단 우리 말고는 이선현 분장님 정도 말고는 지금 아직은 없고요. 예, 강세론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낙관론입니다. 낙관론. 비관적일 때 낙관론자가 돈을 버는 이유는 비관적일 때 주가가 싸니까요. 예, 쌀 때 살 수 있는 그 용기는 낙관적인 마인드에서 나오는 거고요. 강세론자라고 하는 거는 3,200, 300일 때 4,000을 외치는 사람이 이제 강세론자인 거고 저희는 절대 강세론자가 아닙니다. 예, 3,150 이상에서 그때 저희 고객들 주식을 많이 정리를 해드렸었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 항상 강세론자는 아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오늘 밸류에이션 지표 쭉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 주 되게 중요한 지표들 그리고 실적 발표 계속 많다고 하니까 우리 남궁재현 주임과 최상원님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최필미 선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